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전과 그리고 기록들은 이번 전쟁 지금 개전한 지 6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전쟁 기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러시아군을 사살했고 가장 많은 전차, 장갑차 등 각종 장비를 격파했고 모든 영역에서 가장 많은 전과를 올렸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거의 뭐 50km씩 전선을 밀어붙였는데 그런 동부전선의 상황 그리고 남부전선의 상황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잘 싸우는지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전일 대비 병력 640명 사살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640명. 그리고 전차는 15대 격파, 장갑차 37대 격파, 차량 24대 격파,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1대 격파인데 이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가 아마 S400 방공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포 32문 격파, 다련장 로켓 5문 격파, 고정익 항공기 전투기죠. 그러니까 수호 25 공격기 하나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투기 하나 해서 2대 격추, 그리고 헬리콥터 2대인데 둘 다 공격 헬기예요. 카모프 52 1대 격추, 밀 24 하인드 1대 격추, 그리고 무인 항공기 4대 격추. 정말 이런 전과를 하루에 올렸다. 이게 남부전선과 동부전선 양쪽에서 동부전선도 이 루안스크주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하르키우주 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전과가 나왔는데 전차 15대 정말 뭐 많은 전차, 장갑차 1대 대대 이상이 격파됐죠. 37대니까. 그리고 야포 32문 그리고 다련장 로켓 5문 해서 이 포병부대가 2개 대대, 우리 한국 기준으로 2개 대대가 하루에 그냥 사라진 겁니다. 병력도 640명이면 2개 대대 병력분이 사라진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전과가 올라온 날인데 진격도 엄청나겠죠. 지금부터 기대해 주십시오. 자, 전선 상황을 보면 IAEA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점검 활동을 종료했는데 성과를 못 냈다. 러시아가 너무나 방해를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또 이 IAEA 사무총장이 같지 않습니까? IAEA 사무총장 같으면 국가원수급의 의전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러시아군이 돌아가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 라는 그런 위협을 했다라고 유엔에서 보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포리자 원전 측에서는 원전 일대에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다 필요 없고 다 나가라. 그 대신 평화유지군 유엔에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거 하려면은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하면 또 안 되죠. 진짜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도 다시 손봐야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가 흑해 지역에 저주파 소나를 남발을 해서 돌고래들이 집단 폐사해서 오데사나 이쪽으로 계속 떠밀려 온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흑해 함대에 돌고래 부대를 운영했어요. 근데 그 돌고래 부대들도 뭐 죽어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나토의 잠수함이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러시아 해군들이 계속 저주파 소나를 뻥뻥 터뜨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고래들은 그런데 민감하죠. 그래서 돌고래들이 그 엄청난 소음에 그냥 폐사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에 하르키우주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자, 이번 주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추석 선물로 우크라이나에서 하르키우주 전체를 회복했다라는 그런 승전보가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하르키우주를 회복하고 있는데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크림반도 탈환에 20개 예단 TF를 투입한다 라고 해서 크림반도를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하러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림반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 이미 헤르손, 자포리자 다 탈환하는 것으로 기정사실을 하고 이제 크림반도를 준비한다 라는 건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크림반도 이제 때리러 들어갈 거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는 크림반도에 있는 거주하는 러시아인들 빨리 러시아로 돌아가라 라고 지금 공개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부총리 산하에 탈환지 행정구역 재조정부를 설립했는데 지금 탈환하는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탈환하는 곳을 군정을 하고 뭐 좀 계엄 상태로 오랫동안 상당 기간 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적에게 부역하던 부역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다시 재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구역을 재편성하는 이 부서를 설립해서 군정에 대비한다. 정말 우크라이나가 이 탈환할 영토가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대함 공격 부대, 그러니까 대함 미사일이죠. 지대함 미사일, 하푼 미사일을 줬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시인을 한 겁니다. 미군에서 훈련받았다 라고 해서 미국제 하푼 미사일을 미국에서 훈련받은 이런 군인들이 지금 흑해에서 지대함 미사일 부대로 활동하고 있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1개 포대를 파괴했는데 지금 뭐 하루에 27쏘티나 캐스를 하는 등 근접 항공 지원이죠. 그러니까 지상 부대에 전투기들이 와서 폭격 도와주는 걸 이제 캐스라고 하는데 하루에 27쏘티나 했다. 뭐 그 정도로 완전히 제공권이 우크라이나가 종횡무진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S-400을 전진 배치시켰는데 이 S-400이 어떤 겁니까? 터키가 이 S-400 샀다가 미국하고 거의 지금 뭐 등 돌리고 있는 상태로 갈 정도로 굉장히 고가치의 고성능의 자산이라고 러시아가 홍보해 왔었는데 그거 지금 파괴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드네프르강 쪽에서 북쪽에 지금 헤르손, 카우프카 이 지역에 러시아군들 많이 고립되어 있는데 도망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지선, 뭐 조그만 보트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도망 나오려고 하는데 그거 보이는 족족 지금 장비를 격침시키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똘똘 말아서 다 잡을 그런 기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을 두고 남부전선, 동부전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세 속도와 규모, 전술이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의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쌓아놓았던 울분과 서방 세계로부터 지원받은 엄청난 양의 무기, 그리고 미국과 영국 등 군사 선진국들의 자문이 더해지며 전장을 그야말로 찢어 발기고 있습니다. 먼저 헤르손 전선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규모의 포병과 공군의 화력 지원을 받으며 헤르손 전선 전역에서 쾌속 진군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날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군 방어선이라는 것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9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남부 전역에서 대공세를 실시하는 내내 엄청난 규모의 조직적이고 정밀한 근접 항공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미그 29와 수호이 27이 공중 엄호를 제공하는 동안 수호이 25와 수호이 24 공격기가 다양한 유형의 항공무장으로 진격로상의 러시아군을 때리는 공격이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군단으로 주요 마을과 정착촌, 도로 주변의 진지에 숨어있는 러시아군을 찾아낸 뒤 그 규모에 따라 공격 수단을 그때그때 선택하는 방식으로 화력을 투사하고 있는데요. 견고한 방어진지로 판단되는 진지, 지휘소에 대해서는 공군이 나서서 로켓과 항공폭탄으로 초토화시키는 전술이 구사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현지 시각으로 9월 7일 하루 남부 전선에서만 27회의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이 실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항공 지원으로 헤르손시 동서남북 각 지역의 진지와 지휘소, 탄약 집적소가 파괴되었고 노바카우프카로 진입하는 도로, 노바카우프카 북부의 러시아군 진지나 그들이 도주로로 활용할 수 있는 교량은 거의 모두 파괴됐습니다. 지상 전투 병력이 전의를 잃고 도주하며 전선이 급속도로 붕괴되자 러시아는 공격 헬기와 무장 헬기를 투입해 우크라이나군 진격을 저지하려 나섰는데요. 노바카우프카 북쪽의 방어선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된 러시아군 수호이 25 공격기와 카모프 52 공격 헬기 전력은 우크라이나의 부크 M1 미사일에 각각 한 대씩의 수호이 25 공격기와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격추되자 곧바로 기술을 돌려 남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저항이 거의 없는 전선을 따라 계속 남진하며 막대한 양의 전차와 장갑차, 차량 등 노획물을 얻고 있는데요. 매일 엄청난 양의 노획물과 포로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특수군사작전을 통해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푸틴의 허세, 아무래도 크렘린 안에
푸틴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거 체코와 슬로바키아로부터 지원받은 아마 M84 같은데 이 전차 T-72 전차를 아주 이제 서방식으로 포수 조준경, 전차장 조준경을 이렇게 바꾸고 한 그런 전차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지원받은 무기들 가지고 그냥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무기가 점점 고갈되고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점점 늘어나고, 자, 그렇게 해서 그동안 몇 달 동안 헤르손 전선의 전황을 워싱턴 소식통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당신네들이 참아야 된다. 라고 해서 엠바고가 걸려 있었죠. 그런데 이제 워싱턴 소식통들의 정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엠바고 풀린 겁니다. 왜냐?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카우프카 댐 근처에서 러시아군의 수호이 25가 공격기죠. 러시아군 지원하기 위해서 왔다가 우크라이나군의 북 M1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하는 직전의 상황이고요. 아마 인터넷에서 동영상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뭐 5군데에서 5군데 진격로에서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폭격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수호 25, 또 카모프 22, 밀 24 이런 러시아의 항공 자산들이 이 카우프카 지역에서 격파가 되고 있다라는 모습까지 알려드렸는데, 일단 드론으로 정찰해서 여기 진지 있네. 자, 그러면 이 진지가 조금 뭐 방어가 좀 약하고 그러면은 포격으로 때리고, 좀 세다, 탄탄해 보인다, 그럼 항공폭탄이 아무래도 제일 세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정리하고는 기동부대가 들어가서 제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러시아군은 전선이라는 게 없고, 전선은 8월 29일 날 때렸던 첫날 그때 하루가 그냥 한 겹의 전선만 있었고, 이거 뚫고 들어가니까 전선이 없고 그냥 뭐 따로따로 완전히 각자 플레이, 그렇게 해서 고립되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있다가 도망가고 없고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게 지금 이 남부 전선의 상황이었고, 동부 전선은 정말 어마어마한 진격, 몽골 기병보다 더 빠른 진격 보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9월 6일 동부 전선 전략 요충지 발라클레아를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이 전무후무한 진격 속도를 보이며 급속도로 하르키우주 전역을 탈환하고 있습니다. 진격 속도가 너무 빨라서 러시아군은 물론 전선 상황 정보를 수집하는 오신트 전문가들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소 20개 여단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동부 대공세가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 전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다수의 오신트 전문가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월 6일 오후 발라클레아를 탈환한 우크라이나군은 T2110 도로를 따라 북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축선과 P78 도로를 따라 남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축선으로 갈라져 공세를 진행 중입니다. 발라클레아 점령 직후 잠시 숨을 돌리는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군은 7일부터 다시 진격에 나섰습니다. T2110 도로를 따라 진행되는 북동 방면 공세는 야코벤코브, 트레너샤인, 볼로히우 야르, 세메니우카 등의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을 거쳐 하르키우주의 교통요충지 중 하나인 세브첸코브까지 이르렀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9월 7일 오후 8시 세브첸코브를 탈환한 뒤 쿠판스크 방면으로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가 각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P78 도로를 따라 진행된 남동 방면 공세에서도 모로지우카와 샤빈치, 베셸레를 이어 이지움시 북서쪽까지 진격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T2110 도로 축선에서 하루 약 35km, P78 도로 축선에서는 하루 약 27km라는 믿기지 않는 진격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진격 속도는 과거 전투 없이 진격하던 몽골군이나 나폴레옹군의 일일 행군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선 돌파 속도로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속도인데요. 이 때문에 전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지도에 도식하는 작업을 벌여온 오신트 전문가들조차 전선을 그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혀를 내두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부 전선의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우크라이나군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7월 100만 명을 돌파한 우크라이나 예비군 동원 규모가
현재는 2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이 엄청난 대군이 동부전선에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비명이 러시아군은 물론 친러 오신트 전문가들 사이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중심이 깊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감안해 우크라이나군이 진격 속도를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주말까지 이지움과 쿠판스크 등의 전략 거점은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35km, 27km, 그리고 50km 여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진격 축선이에요. 이지움 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나폴레옹군, 몽골군 하루 50km 넘게 갔죠. 특히 몽골군은 뭐 말 타고 달리니까 더 많이 갔죠. 그런데 그때는 전투 안 하고 그냥 무인지경으로 달리니까 그만큼 간 거고, 여기는 전선을 돌파하는, 전투를 벌이면서 전선을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전무후무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돌파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동부전선의 전황을 도식화한 것을 보시면, 일단 세베로도네츠크 쪽으로 이 93기계화 예단이 진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바흐무트 쪽으로 24기계화 예단이 진격하고 있죠. 그리고 103 영토방위여단, 54기계화 예단이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도하해서 하나는 이 루베즈노예 쪽으로, 하나는 리만 쪽으로 해서 이지움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지움이 지금 완전히 포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4전차 예단, 3전차 예단, 그리고 북쪽에서 92기계화 부대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지움은 완전히 지금 포위되고 고립되어 있죠. 동쪽은 오스킬 강이니까 뭐 강으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부대는 다시 쿠판스크까지 들어가니까 이지움은 완전히 그냥 지금 아직도 병력이 남아 있다면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다. 그리고 이 주위부에서 또 1단의 부대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르키우 주의 국경을 완전히 회복하려는 이런 축선으로 진격을 하고 있고, 또 이 축선에서는 쿠판스크, 완전히 교통의 요충지인데 쿠판스크 여기까지 가면 여기가 이제 하르키우주와 루한스크주의 경계선이니까 거의 뭐 이제는 하르키우주 전역을 회복할 것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을 하르키우주에서 들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록적인 속도로 돌파하고 있죠. 자, 이 사진 보시면 다른장 로켓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데 동영상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 보시다시피 여러 문의 다른장 로켓이 계속 지금 122mm 다른장 로켓을 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탄약 사정 좋습니다. 마구마구 때리고 있고, 또 탄약 사정도 좋은데 장비 사정도 좋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라크전에서 또 아프간전에서 미군이 쓰던 지뢰방어 장갑차 맥스프로입니다. 이 미군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다가 지금 수천 대 재고가 있는데 안 씁니다.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이 가지 않았을까. 거의 뭐 1000대 이상의 이 맥스프로 장갑차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쪽 면에만 이렇게 있죠. 또 반대쪽 면에도 동영상 캡처한 건데 반대쪽 면에도 또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부대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장갑차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다른장 로켓으로 완전히 다 때려 부수고 또 폭격하고, 그리고는 이제 장갑차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부전선 거의 이제 며칠 있으면 하르키우 다 회복했다라는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우크라이나군은 어떤 전술로 싸우는가 보겠습니다. 이번 전쟁 이전까지 우크라이나군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장비를 가진 군대로 무기체계나 전술면에서 러시아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랬던 군대가 개전 6개월 만에 어지간한 군사 선진국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초고속 고속기동전을 구사하며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교훈, 우리 군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동부전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중대 단위로 쪼개진 기동부대와 포병, 감시정찰 자산의 기막힌 팀워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계속 진군을 이어가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8일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너무 빠른 진격 속도에 전선 지도 작성을 포기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을 들여다보고 있는 소식통들은 이번 공세의 빠른 진격 비결을 전차와 차량화 보병,
포병과 드론, 그리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지휘하는 야전 지휘부의 높은 지휘 능력을 꼽았습니다. 친러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먼저 대량으로 띄워 러시아군 방어진지 위치와 구성을 파악한 뒤 드론과 크랩, PZH-2000 자주포 등으로 정밀 타격을 퍼부은 뒤 이곳에 전차를 투입해 돌파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공격을 시작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드론과 포병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러시아군 진지 정면에 15대 이상의 전차를 집중 투입해 돌파구를 여는데요. 뒤이어 M113이나 BMP 계열의 장갑차가 들어와 돌파구를 확장하고 뒷정리를 일반 픽업 트럭이나 SUV에 탑승한 차량화 보병들이 맞는 방식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방어 전력이 약하다고 판단된 마을이나 정착촌은 SUV와 픽업 트럭으로 구성된 차량화 보병 중대를 투입하는데요. 방어가 약한 마을도 우선 드론과 포병으로 흠씬 두드린 뒤에 차량에 장착된 중기관총과 로켓 등으로 화점을 제압하고 동시에 수십 대의 차량이 마을로 들어가 마을 전체를 삽시간에 장악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세를 중대 단위로 쪼개 작전하고 있는데요. 한 개 차량화 중대가 한 개 마을을 소탕하는 동안 후속하는 다른 차량화 중대는 이를 초월해 다음 표적으로 진격하고 그 중대가 다음 표적으로 마을을 소탕하는 동안 이전 마을을 장악했던 중대가 다시 초월 공격을 반복하는 전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이 더욱 경악할 만한 것은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와 동부전선 사령부가 아직 본격적인 진짜 공세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라며 추가 병력 투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이번 공세가 몸풀기라면 진짜 공세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전장의 러시아군이 점점 더 큰 공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의 전술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닛산 트럭에다가 픽업 트럭이죠. 우리 한국으로 치면 40mm 유탄기관포 K4 같은 거 마크 19인데 이걸 이제 위에다 장착해 놓고 쏩니다. 자, 일단 드론으로 정찰을 해요. 드론으로 정찰을 하고 여기다가 지금 박격포탄 지금 달아놨죠. 정찰을 하면서 여기 수상한 거 있다. 박격포탄 바로 한 발씩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폭격하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대기하고 있던 후방에 대기하고 있던 포병에게 지원 사격을 요청합니다. 사거리가 길죠. 이게 지금 독일의 PZH-2000 자주포인데 40km까지 날아가니까 멀리서 때려줍니다. 그런데 이 PZH-2000이나 크랩 이런 자주포의 40km 정밀 타격을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그럼 아까 보셨다시피 BM-21, 122mm 다련장 로켓 부대가 완전히 그냥 제압 사격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전차가 들어가고 전차가 들어가니까 적은 완전히 그냥 공포에 시달리죠. 엎드립니다. 전차가 들어가서 그냥 확 휘젓고 있는 순간에 장갑차가 들어가서 확 확장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장갑차가 휘젓고 지나가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트럭들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제압을 하는 이런 작전. 정말 이런 작전은 미국이 또 영국이 가르쳐준 전술대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SUV 트럭들 많은데 우리 한국도 렉스턴 스포츠 이런 거 많이 줬다고 하는데 좀 전장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M2 같은 중기관총 아니면 아까 같은 그런 40mm 유탄기관포 이런 것들을 장착한 픽업 트럭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방어 진지가 좀 약하다, 화력이 좀 약하다 하는 그런 정착촌이 이 정찰로 보이면 이제 그런 축선에는 이런 그 SUV로 이루어진 이런 차량화 보병들만 중대를 구성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중대가 들어가서 한 개 마을을 점령하면 다른 중대는 초월해서 그 다음 마을을 점령하고 또 이거 하고 있을 때 이 앞 마을을 정리했던 그 이전 부대가 다시 초월 공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하루에 50km, 37km, 27km 이런 식으로 전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화력, 장비, 전술 보여주고 있는데 하르키우즈 지금까지 6개월여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하고 있었는데 곧 하르키우즈 전체를 다 털어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